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저런 로직으로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을 비즈니스 캔버스로 하는데 이 비즈니스 캔버스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어, how to operate our business 또는 how to manage our business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자나 심사자가 그래서 어떻게 너네 비즈니스 솔루션이 워킹한다는 거냐 물어볼 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펼쳐놓고 이거를 밸류 프로포지션부터 쭉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내면 되겠죠. 비즈니스를 디자인하실 때 보면 디자인 싱킹 방식 또는 그 이전에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고 이 방법론의 배경에도 보면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전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단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분석하고 현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위 이제 문제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 발견하는 단계 속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두 번째 인스피레이션 단계에서는 뭐 질문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고 기존의 리서치 자료를 뒤질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걸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내야 돼요. 각자가. 그런 다음에 도전하는 데가 바로 이게 중간 단계인 아이디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플랜, 그러니까 소위 사업 계획서 또는 IR 피칭을 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피칭하러 다니던가 아니면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단계가 대부분 오해하는 게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꾸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왼쪽으로.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잠시 킵해두고 맨 앞에서부터 조사를 해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고객이 도대체 누구이고 누굴 타겟하고 어떻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 워킹 가능하겠고 성공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비즈니스 캔버스의 그림에서 줌인 한다는 거는 우리의 고객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제공할 우리의 밸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아마 이쯤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 아이디어를 때때로는 how to work 또는 how to operate 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워킹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완벽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솔루션 그 자체, 아이디어 그 자체는 create value라고 하는 이쪽에서 만들어지겠죠. 최초에 줌인해서 고객과 우리의 밸류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찾아내면 그거를 비즈니스 캔버스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워킹 가능하게끔 만들 건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줌 아웃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해보고 어디 가서 테스트 해보면서 IR 피칭도 더 많이 해보고 그래서 거꾸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이쪽 판으로. 어디가 잘못됐을까? 바꿔야지. 또 그게 완전히 회귀를 해서 이쪽으로 거꾸로 맨 앞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고객이 바뀌기도 해요. 고객과 밸류가 바뀐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피보팅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최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앱 개발에서 뭔가 편리한 뭔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앱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작은 도구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런 업계로 바뀌기도 하고 잘하는 게 역량이 센 게 어떤 걸지 한번 워킹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보팅 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제안을 거꾸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좀 밸류 프로포지션, 소위 우리가 무슨 솔루션을 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제공을 할지를 고민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처럼 고객을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그 쪼개진 고객 하나하나를 프로파일링 한다고 그러죠. 일단 오른쪽 동그라미 면을 좀 주요하게 보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우리가 타겟할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고객 분석할 때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뭐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뭐 등등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방식인데 타겟하고 있는 고객을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하면 여기에는 가설이 뭐가 있냐면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나도 출장을 좀 가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던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 발견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위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해보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커스터머 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뭘 기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인지, 비즈니스 미팅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트래블러이다 보니까 어디선가 오버나잇, 다시 얘기해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어도 좋겠고, 이런 일들을 평소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개인이라고 하는, 다만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를 통상 찾다 보면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펑셔널, 소셜, 이모셔널, 서포팅이라고 하는 네 가지 타입이 생기는데, 기능적인 타입은 보면 뭐 미팅 참여해야 되고, 숙박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간단 명료한 펑셔널. 우리가 찾다 보면 이 펑셔널한 타입이 많이 찾아져요. 익숙하고 쉬우니까. 소셜 쪽은 당연히 고객에게 좀 더 잘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모셔널한 거는 집과 좀 너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리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세이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포팅한 거는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가지 타입의 고객들의, 우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어떤 고객의 네 가지 타입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나름 찾아보고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되게 중요한 것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쭉 훑어보는데, 이 중요도 순서는 나중에 우리 오늘 워크숍 맨 끝에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순서를 매겨놓고 보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리서치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답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난 이 잠재적인 고객들 중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아주 소수로 얘기한 거를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서들을 좀 매겨보는 거예요. 꼭 네 가지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찾다 보니 네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뭘 기대하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왼쪽에 본 화면이 커먼 미스테이크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 너무 여러 고객을 세그먼트 하지 않고 짧게 쪼개지 않고 하나로 탁 뭉뚱그려 버려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이 이 니즈가 맞을까, 저 니즈가 맞을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잡스와 게인스를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잡스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그들이 문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만족하고자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들,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데일리 라이프에서 또는 그들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액티비티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인스 분석이고,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뭔지. 그러나 현재 잡스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찝은 그 고객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 건가? 액티비티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분석하시는 게 맞아요. 기대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하룻밤 어디서 숙박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숙소를 예약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뭔가 데일리 라이프를 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거나 뭔가 그런 워킹을 하는, 일하는 중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 건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잡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페인스를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는 사람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 않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위기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찾을 필요는 없고, 단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거나 우리가 찾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체크인하거나 아웃할 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좋은, 그런 게 짜증나는, 또 팁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안 맞는 경우들, 이런 불편함들, 언디자이어드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있죠. 또 아예 위기 요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까 뭐 디피컬티 샤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배드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페인들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또 정해보는 거죠. 이런 거 워크샵을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쏘 아신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찾은 모든 결과를 가지고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을 찾았을 때에도 나중에 이제 게인스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찾아보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다이다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지금 옅게 보이는 부분과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찾은 거였냐면 잡스에서 찾았었어요.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그 고객이 현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쭉 나름 펼쳐놓고 우선순위부터 낮은 순위까지 펼쳐놓은 다음에 꼭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뭔가 최초의 우리의 브레인스토밍 타겟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을 잡스를 쭉 뒤져놓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슬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슬립과 관련된 페인스를 찾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연관되는 게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 매트리스가 되게 나쁜 거, 후진 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더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수 있겠죠. 등등등을 고려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잡스 하나를 가지고 페이스를 거꾸로 뒤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동그라미 고객 분석을 판을 열어놓고 프리하게 막 뒤져보는 거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잡스 중에 슬립과 관련된 내용은 그럼 페인에는 뭐가 있었지? 이런 페인이 있었겠고 나중에 게인이 분석이 되면 게인에는 뭐가 이게 연결이 될까 하고 뒤져보고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주황색 아까 찾아냈듯이 브레인스토밍을 더 해보면 이런 타겟을 대상으로 이런 페인과 게인을 우리가 나름 좀 집중해서 찾아봤으니 거기에 걸맞는 밸류 또는 솔루션 또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꽤나 좀 대단히 세그먼트된, 대단히 타겟팅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게인스는 말 그대로 아까 잡스하고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잡스는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봤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뭔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바라는 건 뭔지를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처음엔 required라고 하는 건 통상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연히 바라는 것.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나름 분석해보고 인터뷰해봤더니 이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그리고 아주 그 이상 기대하는 거 넘어서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좋겠어 라던가 나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받으면 정말 좋겠어 라던가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찾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쭉 매겨보는데 뭐 잡스 같은 경우는 important에서 insignificant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pains 같은 경우는 extreme에서 뭐 moderate로 구분을 했다면 gains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했던 거 그리고 뭐 있으나 마나하다기보다는 있으면 좋은 거 이런 수준으로 쭉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런 우선순위 구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파일링 할 때 인터뷰를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테스트 해보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할 때 이런 거 써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되게 뭐 좋고 기쁘기는 한데 꼭 필요하니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도 우선순위를 좀 쭉 매겨보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 개인스 찾으면서 우리의 필수적인 거 그리고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뭐 그렇게 되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개인스로 쭉 우선순위를 구분을 해보면 페인스에서 불편했던 점 우선순위와 잡스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야 할 점을 서로 쫙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잡스도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조합이 우리의 타겟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출장자인데 어떤 비즈니스 출장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굉장히 세그먼트돼서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고 대단히 디테일하고 세그먼트된 고객의 네이밍이나 워딩을 쭉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면 나중에 발표하실 때에도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얘기를 해놓고
발표할 때는 우리는 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종합적으로 이런 잡 바이 잡으로 분석을 해도 좋고 프리하게 열어놓고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을 열어놓고 잡을 좀 당겨보고 페인도 좀 당겨보고 게인스도 좀 당겨보고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대단히 디테일하게 대단히 포커싱된 그런 고객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나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정의를 해보면 간간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겟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세그먼트 할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커먼 미스테이크 중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잡스하고 게인스를 혼동해서 막 쓰다 보니까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잡스와 게인스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잡스를 찾을 때 너무 펑셔널한 것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걸 소셜하다는 거, 이모션하다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쪽에 오히려 타겟팅을 하면 더 뭐 아이디어가 솔루션이 그럴싸하게 핵심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적은 프로파일링을 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서 좀 더 하셔야 돼요. 엄청난 데이터 자료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급여 인상? 이거보다는 급여 10원 인상, 장시간? 아니 몇 시간 중에서도 2시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는 게 고급 표현을 쓰자면 굉장히 세그먼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보는 이게 바로 분석인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딱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던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쫙 펼쳐놓고 그거를 짜집기 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고객 타겟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밸류, 소위 상품과 서비스를 배치를 시켜보고 핏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게 그게 아이디에이션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증명을 해내는 방법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그거를 테스트해서 증명을 하기보다는 나름 분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